어제 여야는 국회의장단 합의 선출로 어렵게 협치의 첫 발을 떼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책임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오직 국민만 생각하며 먼저 양보했습니다. 반쪽짜리 국회의장으로는 우리 국회 전체가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당리 당략이 아니라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하루라도 속히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물론이고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도 신속히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제 민주당이 약속을 이행해야 할 차례입니다. 국회의장을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이 맡았으니 법사위원장은 제2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합니다. 지난해 7월 합의하였듯이 11대 7로 상임위를 배분해야 합니다. 시간을 끌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민주당이 의지만 있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누가 민생을 발목 잡고 있는지 국민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민주당은 조건 없이 원구성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지난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국민의 깊은 불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만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임에도 선거관리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의 소중한 주권을 소쿠리와 쓰레기 봉투, 라면 박스에 담았습니다. 일합시다 캠페인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내로남불은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불허하는 등 정치 편향성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노정이 선관위원장 한 사람 사퇴했다고 덮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와서 중립성 침해를 이유로 감사원의 감사에 반발한들 국민 동의를 받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숨길 구석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만 증폭시킬 뿐입니다. 어느 기관이든 문제가 있다면 감사를 제대로 받아야 합니다. 함부가 있다면 도려내야 건강한 조직으로 재탄생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도 회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냐에 대한 법률적 논쟁, 헌법 해석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이 중대하고 그리고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키기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든 아니든 간에 오히려 자청해서 외부기관인 감사원의 감사를 받겠다고 요청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자신의 환부와 치부를 도려내고 건강하고 오로지 국민만을 위하는 조직으로 거듭 태어나야 합니다. 이번에 그 감사의 형태가 어찌됐든 국민 불신을 완전히 해소하고 선거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멈춰왔던 국회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백적간두 위기의 민생을 살리고 협치를 위해 국회가 더 이상 멈추어 서서는 안 된다는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권성동 원내대표님의 통큰 결단하에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수 있었습니다. 여야 합의로 국회의장을 선출한 국회의 오랜 전통과 관례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상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각 상임위는 해결할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민주당은 약속한 대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신속하게 실시하여 국회 정상화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국민의힘은 원구성과 동시에 시급한 민생 법안부터 처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지금의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라도 경제 회복과 민생을 위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신음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법안을 정무위와 산중위에서 하루속히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국민들이 유류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확대하는 법안도 여야가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국민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시성 있는 개정이 필요한 만큼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대한민국 먹거리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작년에 발의했던 반도체 특별법의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 미래를 준비합시다. 전국이 이런 찜통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 아동센터, 장애인 시설, 쪽방촌, 독거 노인 등 필요한 곳에 더위를 잘 나실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각별하게 챙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 모두가 고통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협치로 국민께 보답하고 국민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생 최우선의 협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국민의힘과 정부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권이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통을 분담해 줄 것을 요청을 해왔습니다. 금융권도 자율적인 대출금리 인하에 나서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께서 금융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즉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 기존 대출기관 방문 없이 신규 대출기관에서 원스톱으로 대환대출을 실행하는 대환대출 플랫폼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도 고금리 상품을 저금리로 대환해주고 있지만 행정적인 번거로움이 큽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후속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추진되었으나 금융권 상황으로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보다 상황이 더 악화된 지금 같은 금리 상승기에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고금리 상품에서 저금리 상품으로 소비자들이 더 쉽게 대출을 옮겨갈 수 있는 비대면 플랫폼 구축을 위해 금융업권의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하고 또 시스템 구축에 나서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국민의힘은 국회가 정상화되고 금융위원장이 임명이 되는 즉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등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당정 간담회를 개최해서 경제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동해 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납포하지 말고 돌려보내라는 청와대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의 조사를 받은 박한기 합참의장은 단순한 조사가 아닌 취조 수준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추가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에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인 김유근이 북한 선박을 돌려보내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조사를 4시간 넘게 수사관까지 동원해서 조사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군의 서열 1위이며 군령권을 가진 합참의장이 국방부 장관이 아닌 안보실 차장이 지시한 것을 어겼다는 이유라는 자체가 군의 위계 질서를 문란시키고 명령권을 남용한 사실입니다. 조사 시 안보실 지시는 통수권자의 명령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했다는데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5년간 이 한 건만 이랬는지 그 이후 추가적인 이런 일이 더 있었는지 이제는 실토를 해야 됩니다. 군인은 현역이든 예비역이든 명예를 먹고 산다는 말이 있는데 김유근은 예비역 장성으로 그 공로로 국가안보회의 사무처장을 거쳐서 군인공제의 이사장직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명예뿐 아니라 군의 명예마저도 실추시킨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군인공제의 이사장으로 앉아서 군인의 복지를 돕는다는 자리에 연연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과거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며 군의 체력단련장 사장마저도 모두
자리를 교체했다는 것은 현역과 예비역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끄러운 처신한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2달이 다 되어 가는데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이 한 줌 남은 명예마저도 외면하는 처사입니다. 거취를 분명히 해서 더 이상 후배들에게 지탄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차제 국방부는 문정권 5년간 NLL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백서로 고백하여 국민의 군대로서 정상적인 입지를 다시 되살릴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가방위 간사 박성중 의원입니다. 서해 공무원 유족 측이 지난 6월 30일 고인을 월북자로 규정한 TBS 뉴스 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김어준 씨는 서해 피격 공무원을 향해서 평상시라면 아마도 어거 월북자로 대우받았을 사람, 코로나 때문에 바이러스 취급을 받은 것, 화장해버린 것, 평상시라면 환영했을 월북자도 걷어줄 여유가 없을 정도라는 표현으로 유족에게 2차 가해를 입혔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하고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피해자를 공격하는 것도 모자라서 유족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이제는 문재인 포토라인 세우기, 정치 보복이라는 새로운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김어준 씨의 발언은 방심위에서 법정 제재를 받아야 할 사안일 뿐 아니라 고인과 유족들에게는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방송심의규정 위반이 상습적입니다. 그런데도 방심위는 솜방망이 처분을 남발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는 정경심 교수 2심 재판과 관련해서 진행자가 마치 표창장 한 건으로 징역 4년이 선고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기도 했고, 또 서양신 코너에서는 진행자와 출연자가 등이 4인이 사모펀드 건은 모두 무죄로 드러났다고 호도하는 방송을 했음에도 근거 처리로 경징계를 했습니다. 올해에도 TBS 뉴스공장 심의는 9건이 됐었는데 주의 처분 1건, 근거 5건, 의견 제시 3건입니다. 더욱이 새 정부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김어준 씨는 대통령 직무실 이전 관련 통계를 소개하면서 서울 지역 반대 여론이 39%임에도 이를 60%가 넘는다고 심각한 왜곡 방송을 했음에도 이를 근거에 거치는 경징계를 했습니다. 김어준 씨의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심위의 계속되는 솜방망이 처분, 이제 도를 넘었습니다. 김어준 씨는 하루빨리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방심위도 정현주 위원장에게도 경고합니다. 제대로 하라고. 이상입니다. 네, 교육위간사로 내정된 이태규 의원입니다. 원구성 지연에 따라 인사청문회 없이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었습니다. 14년 만에 2번째라고 합니다. 야당의 터무니없는 억지로 원구성이 지연된 만큼 마냥 기다릴 수만도 없고 임명에 따른 절차적 하자도 없지만 마침 여야가 타협의 실마리를 찾아 후반기 의장단 선출이 이루어진 날 임명이 이루어진 것은 흔쾌하지 않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후보자에게 제기된 논란에 대한 소명이 솔직하게 이루어지고 후보자의 교육개혁 의지와 정책 역량에 대한 검증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 아쉽습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되기에는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국회를 공전시킨 제1당의 책임이 큰 만큼 민주당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신임 교육부 장관께서는 그동안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여러 지적이 있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타당한 지적도 있을 것이고 정치 공세를 위한 침소봉대도 있을 것입니다. 타당한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의 소리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히 받아들여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을 위해 견마지로를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교육개혁의 확고한 의지와 역량을 보여 지난 수년간 쌓인 교육 현장의 적폐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격차 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대 정권들이 실패한 교육계획의 급소를 찾아내어 시대와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산적한 교육 현안들을 헤쳐나간다면 그동안의 지적과 우려를 말끔히 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임 장관께서는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만큼 더 많은 책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